제5절 경찰의 문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한국 경찰 문화의 부정적 특징을 보면은 유교 문화가 있죠. 친분 관계를 중시하고 위계 질서를 중시합니다. 군사 문화는 획일적 사고와 흑백 논리에 빠지게 되죠. 권위주의는 토론 문화를 제어하고 상사의 독단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의식주의는 형식주의와 같은 말입니다. 실제 일하는 것보다 형식, 서류 작성을 더 중요시하는 경우를 말하죠. 가족주의와 이제 정적 인간주의를 구분해야 되는데, 가족주의는 혈연지연 출신 학교 등 자연 발생적인 귀속 집단에서 발생하는 그런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정적 인간주의는 그러한 자연 발생적인 그런 경계를 넘어서 의식적으로 다른 사람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런 정을 바탕으로 사물을 처리하는 것이죠. 내가 너랑 친하니까 잘 봐줄게,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경찰 문화의 대외적인 특징을 보면은 법 집행할 때 국민하고 대치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공중에 적극적인 지원을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 조직 내부의 연대성이 너무 지나치면 폐쇄성을 보여서 우리하고 저들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대외적인 특징이 되겠죠. 대내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저들 의식이 생겨나서 직장 동료에 대한 의리가 강조되고 비리에 침묵하게 된다. 이 말만 보면은 대내적인 특징이 아닐까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저들 의식이니까 저들이 나오면은 대외적인 그런 특징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경찰 문화의 대내적인 특징을 보면은 경찰 문화는 다른 행정 관료의 문화와 다른 점이 있고, 또 정복과 사법부서의 문화가 다르죠. 우리 자신과 관련된 정보 공개를 꺼려하고 사법경찰은 상대적으로 정복경찰에 비해서 엘리트의식을 가진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응성과 수용성을 보면은, 대응성이라는 것은 국민의 요구를 행정기관이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수용성은 국민들이 우리 정책이나 법 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죠. 이걸 바꿔내면 행정기관이 또 어떻게 수용하느냐, 국민이 어떻게 대응하느냐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 또 맞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잘 구분해야 됩니다. 대응성은 행정기관이 국민의 요구에 대응하는 것이고, 수용성은 국민들이 행정기관의 정책에 대해서 수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찰청 고객 만족 모니터 센터 같은 경우도 우리 대응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활동이 되겠죠. 자, 냉소주의와 해이주의를 보겠습니다. 냉소주의는 한마디로 구경꾼의 자세로서 비웃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냉소란 말이 차가운 웃음이죠. 차가운 웃음입니다. 그러니까 비웃는 것이죠. 회의주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주의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의심한다는 것이죠. 의심을 회는 이제 품을 해자가 되겠습니다. 의심을 품는 주의가 되겠습니다. 공통점으로는 이제 불신을 바탕으로 해서 불평과 불매한 상태이지만은 냉소주의는 합리적 근거가 없이 대상도 불특정되어 있고 개선 의지 없이 조직에 대한 신임이 결여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고, 회의주의는 나름 건전한 의심을 말합니다.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대상의 특정이 되어 있고 개선 의지나 신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전한 회의를 하는 것이죠. 우리 실무정화에 보면은 회의주의에 대해서는 요것만 딱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고, 대부분이 다 냉소주의에 대해서 나와 있고, 사례도 다 냉소주의 사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시험 문제에서 헷갈리면 회의주의는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고 대부분 사례라든가 대부분 이야기는 냉소주의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겁니다. 자, 냉소주의 사례를 보면은 공중이 도덕적으로 타락했다거나 상부지시가 부당하다는 회의가 될 때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가 된다는 회의를 보는 순간 이거 회의주의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틀리게 되는 것이죠.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한 게 맞나라고 회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경찰청의 새로운 제도 발표에 전시행정이라고 비웃는 것은 차가운 웃음이죠. 냉소. 그러한 것은 조직에 대한 신념이 없기 때문에 생긴다는 것이죠. 미국의 니더 호퍼, 이건 니더 아퍼죠. 경찰 일탈 문제에서 나왔습니다. 구조 원인 가설을 주장한 사람이죠. 냉소주의를 도덕적 아노미 현상으로 봤습니다. 냉소주의는 이 앞에 것만 읽으면 냉소주가 되죠. 냉소주. 냉소주 먹고 잘못하면은 아노미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디 부딪히면은 내가 더 아프죠. 자, 냉소주의의 극복 방안입니다. 맥그리그의 Y 이론에 입각한 조직 관리가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이 X 이론이라는 것은 권위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 냉소주의에 빠진 사람한테 권위적으로 하면은 더욱더 냉소주의에 빠지겠죠. 그래서 Y 이론, 인간이 책임감 있고 정직하여 민주적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이러한 이론에 입각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6절 경찰 윤리 강령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계약서를 보면은 우리 실무종합에서는 이 로커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매번 이 홉스나 루소도 같은 이 세트로 같이 나오기 때문에 헷갈리죠. 그래서 참고로 홉스나 루소는 참고로 이렇게 보시고, 로크는 이제 그 자연 상태에서도 자기 보호의 권리를 갖지만 본질적으로 안전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이 안전을 위해서 계약을 맺고 자연권의 일부만 국왕에게 위임을 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언제든지 위임한 것이니까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저항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자연 상태에서는 안전이 결여되어 있다 하는 주장을 했고, 그래서 사회 계약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홉스 같은 경우는 만인에 대한 투쟁, 뭐 이런 말을 했었죠. 홉스가 이제 호스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이제 물옷으로 이렇게 싸우는 것처럼 만인에 대한 투쟁이 바로 연상이 되죠. 그리고 로크는 이제 이 말을 거꾸로 하면 크로우가 됩니다. 크로우는 크루하고 비슷하죠. 승무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는 우리의 안전을 승무원들에게 맡기잖아요. 이렇게 맡긴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뭐 필요하면 다시 또 찾아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루소는 이제 소가 나오니까 이런 경우는 항상 소 가지고 연상을 하면 됩니다. 루소는 시민의 일반 의지에 입각한 뭐 정치 공동체 주장 뭐 이런 것들인데, 그 시민이라는 것이 이제 소 주인이 되겠죠. 주인이 의지에 따라서 이끄는 대로 소가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의지를 주장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그것은 살펴보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코펠입니다. 코헨과 펠드버그인데 코펠로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계약서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기준에 대해서 코펠은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공정한 접근 보장, 또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 팀워크와 역할관계, 공공의 신뢰,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그래서 두 문자만 따면은 이제 공안팀 신객이 되겠습니다. 공안팀 신객. 그렇게 암기를 하고, 공정한 접근은 이제 공이 나오니까 공차 편에 이렇게 암기를 하면 됩니다. 이제 차는 차별 없이 제공돼야 되고 공정한 접근 보장돼야 되니까 공차 편이죠. 편들기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동료의 위법을 눈감아주는 것을 편들기라고 하고, 편들기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해는 혜태가 되겠습니다. 가난한 동네의 순찰을 결략하는 혜태, 뭐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차별 없이 친척이 산다는 이유로 A지역의 순찰을 뭐 늘린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이 나오니까 공차편에 이렇게 암기를 하고, 경찰의 출동 요구는 원칙적으로 뭐 재량행위지만은 긴급하고 중대한 사안에서는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기 때문에 무조건 출동을 해야겠죠. 이런 경우는. 자, 그리고 이제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를 보면은 안전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궁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안물 안궁이라고 그러죠. 안 물어보고 안 궁금하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궁으로 생각을 하고, 교통법규에 준수하는 것은 이제 잠재적인 위험이죠. 이런 것보다는 인지를 구하는 것, 현재적인 위험이 우선한다. 이런 개념이 도출될 수 있고, 또 과도하게 추격을 해서 폭주적에 사망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라는 궁극적인 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죠. 자, 요 밑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공차편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안물 안궁이 되겠습니다. 공차라는 것을 이제 아직 한 번도 안 드셔보신 분도 계시죠. 저는 이 공차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개구리 알 같은 것들이 있죠. 이것이 그 곡식을 삶은 것인데, 이 개구리 알 같은 것을 이렇게 톡톡 터뜨려서 먹는 게 참 맛이 있습니다. 이 공차가 체인점이죠. 네. 자, 다음은 팀워크와 역할 한계입니다. 자, 조직 내 외부의 팀워크와 협력하고
경찰의 사회적인 역할 범위 내에서 행동한다. 공명심에 단독으로 검거하려다 실패한 경우, 이건 팀워크를 실패한 것이죠. 형사가 범인에게 막 면박을 하거나 또 몽둥이로 처벌까지 했다. 이것은 역할 한계를 위반한 것이 되겠습니다. 형사는 이제 범인을 검거하는 것까지가 이제 형사의 역할이죠. 그런데 지금 면박을 준다든가 몽둥이로 처벌하는 것은 자신의 역할 그 한계를 넘어선 것이죠. 다음은 이제 공공의 신뢰. 신뢰는 이제 신자가 나오니까 신비반사로 암기합니다. 신비반사. 시민이 자력 구제하지 않고 신고한다. 신. 그리고 신고하면 최소한의 강제력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비례의 원칙이죠.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하고, 그리고 반드시 집행한다는 것이죠. 반. 그리고 뇌물이나 접대 등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신비반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공안팀 신격에서 나오는 여러 예시들이 섞여 있으면은 상당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예시들을 잘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 두 문자 신비반사를 가지고 유추해내면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칼 등 강도를 추계하는 척하다가 내버려 둔 경우, 이거는 경우는 이제 반드시 집행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죠. 도주하는 범인의 등을 쏘아 사망했다. 이것은 비례 원칙에 반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했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집행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자, 다음으로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사회의 일부분이 아닌 전체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고, 개인적인 선호나 편견 때문에 과도하게 사건에 개입해서도 안 되고, 또 냉수주의로 무관심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찰관이 자기가 도둑을 맞은 경험 때문에 절도범에게 가혹하게 대하거나, 또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가정폭력 경험 때문에 가정폭력 사건에 있어서 그 문제의 원인이 남편이었다고 생각을 해버린다든지, 이렇게 자신의 경험 때문에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개인적인 선호 혹은 편견이죠. 이것은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위반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코펠이죠. 이 주장한 사람이 이제 코펠이고, 코펠이 이제 공안팀 신격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공안팀 신격이라는 것은 이제 이 코펠을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이게 이제 공용으로 쓰는 코펠인데 공정하게 사용해야 되고, 안전하게 사용하고, 팀별로 사용하고, 코펠에 대한 신뢰감을 갖고, 그리고 마지막 계기죠. 망가지면은 객관적 비용을 산정해서 변상한다. 뭐 그런 식으로 제가 말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무튼 코펠이 공안팀 신계획을 주장을 했다 하는 것을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경찰 윤리 강령을 보면은, 먼저 우리 경찰 실무종에 보면은 이제 미국의 경찰 윤리 강령을 참고로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뭐 안 중요하다가 뺐는데 다시 보니까 또 참고로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경찰의 주된 임무는 법의 범위 안에서 근무를 하고 정부의 공적인 대변자로 행동한다는 부분이 있고, 또 경찰의 의무 수행은 경찰관은 호의나 애정, 악의를 가지지 않고 차별 없이 공평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흑인을 상대로 법 집행을 하다가 또 사망하는 사건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 인종차별 문제가 심하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호의나 애정이나 악의, 특별하게 그러한 감정을 갖지 않고 차별 없이 뭐 성별이라든가 뭐 인종, 그런 데에서 차별 없이 공평하게 수행해라. 뭐 이런 부분들이 미국에서는 많이 강조가 되겠죠. 자, 우리나라 경찰 윤리 강령을 보면은, 윤리 강령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행동 규범을 문서화한 것입니다. 기능은 대외적인 기능이 있고 대내적인 기능이 있죠. 대외적인 기능은 서비스 수준에 대한 확신을 부여한다는 것이죠. 국민과의 공공관계를 개선하고, 그러니까 대외적이라는 것은 우리 경찰하고 국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또 과도한 요구에 대한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여기까지 우리가 한다 하는 책임을 제한할 수도 있고, 국민의 또 평가 기준도 되고, 그리고 경찰의 전문 직업화에 기여한다라고 쿠쿤이라는 학자가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제 경찰 윤리 강령이 전문 직업화에 기여를 하는데, 이러한 것이 대외적인 요소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전문 직업화라는 것이 대내적인 요소는 아니죠. 우리끼리 뭐 경찰이 전문 직업화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죠. 국민들이 경찰은 정말 전문직인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줘야 전문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쿠쿤이 주장을 했죠. 저는 쿠쿤을 딱 볼 때 그 전기밥솥 쿠쿠가 생각났습니다. 쿠쿠. 근데 제가 인터넷에 한번 보니까 요즘 쿠쿠에서 전기밥솥 말고도
뭐 정수기도 판매하고 뭐 다양하게 많이 판매를 하고 전문 매장도 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쿠쿠 전문 매장으로 이렇게 암기를 하면 이 전문 직업하게 했다는 이 전문이라는 말이 생각이 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쿠쿠를 암기를 하고 여기에도 보면 또 이제 클라인디히가 나오고 데이비스가 나옵니다. 클라인디히는 이제 원래 히가 나오기 때문에 휘슬블로잉을 주장한 사람이죠. 내부 고발에 대해서 어떻게 내부 고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사람인데 내부 고발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원래 그 내부적인 일을 외부에다가 공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부적인 것을 외부적으로 대외적으로 이렇게 공표하고 알리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인 것을 강조를 했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클라인디히에서 니가 나오죠. 니니까 니는 유가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것이니까 여기서 또 대외적인 것을 강조했다라고 연상을 해도 좋겠습니다. 자, 대내적인 것을 보면은 조직 구성원의 자질 통제 기준이 되고 경찰 조직의 기준이 될 수 있고 또 조직에 대한 소속감을 고취하고 구성원에 대한 교육 자료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찰 내부에 대한 것이죠. 이것은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강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경찰 실무에서 데이비스라는 말이 뜬금없이 툭 나왔길래 이 데이비스라는 게 이제 이 서양인들의 그 성인데요. 얼마나 흔한 성입니까? 데이비스라는 게 정말 우리나라 뭐 박씨, 김씨 이런 것이랑 비슷한데 여기다가 이제 뭐 박씨가 강조했다, 김씨 강조했다 이렇게 하면은 웃기겠죠. 근데 그냥 뭐 데이비스 강조했다 이렇게 해두니까 저는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것을 또 뭐 암기를 안 하고 넘어가면 좀 끌쩍지근하니까요. 일단 암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요 데이비스라는 이름을 딱 보는 순간에 데이비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경상도 말로 보면은 데있다 하면은 이제 누구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고 있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데이비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내적이니까 내 데이비스 이렇게 하면은 내상을 입었다는 것이죠. 자, 제가 이 아두스 중에서 이 데있다는 말을 가지고 그 아두스를 만든 게 좀 있습니다. 제가 생각난 김에 그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데있다는 얘기가 나온 게 델라테르가 있었죠. 델라테르가 데일라 테러 이렇게 했죠. 그래서 사소한 호의도 거절해야 된다. 서면에 미끄러지기 쉬운 이론하고 같은 일맥상통하는 이론이죠. 그리고 이제 하이덴하이머가 나왔습니다. 하이덴 여기도 데인 사람이죠. 하이덴하이머는 이제 하이로 돼 있으니까 아주 세게 데인 사람입니다. 세게 돼 가지고 원래 이 사람이 백인인데 자기 피부가 이제 회색으로 변했다가 또 검은색으로 이렇게 변했다가 그렇게 색깔이 변하면서 부패를 했죠. 피부가 부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색깔별로 부패를 했다 그래서 백색 부패, 회색 부패, 흑색 부패 그렇게 색깔별로 주장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방금 이제 또 했던 사람은 데이비스가 있고 그리고 뒤에 이제 강론에 가면은 멘델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도 데인 사람인데 이 사람은 맨날 데이고 손해본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피해자 학을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자기 이름대로 연구를 했죠. 멘델손. 자, 이렇게 해서 데인 사람 4인방이 되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이런 거 만들어 나가면. 자, 계속 이어서 보면은 이러한 이제 경찰 윤리 강령에 있어서 문제점이라는 것은 뭐 냉소주의 또 비진정성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꺼번에 두 문자로 암기를 하겠습니다. 냉소주, 비우소, 실행 이렇게 암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 윤리 강령에 대해서 냉소주의는 윤리 강령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를 못하죠. 거의.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달됩니다. 뭐 이런 거 해서 뭐해? 이런 식으로 냉소주의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비진정성입니다. 내가 스스로 참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발적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 강령이 만들어져서 거기에 따라라고 하니까 타율적이죠. 그래서 진정한 봉사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이 윤리 강령대로 진정한 마음이 우러나서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선순위가 결정이 안 돼 있다. 이 어떻게 하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상황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제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최소주의라는 것은 강령에 규정된 수준 그 이상으로 근무하지 않으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 최소한 이 정도는 하라 그러면은 거기까지만 하면 되겠구나 해서 최소한으로만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상으로 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강령의 내용을 울타리로 삼아서 그 이상의 희생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울타리라는 말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실행 가능성, 또 윤리 강령은 뭐 안 한다 그래서 뭐 강제력이 있는 것을 아니까 제재가 미흡하죠. 그래서 실행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행위 중심적입니다.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행위 중심적이지 거기에 어떤 의도라든가 뭐 동기는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냉소주, 비우소, 실행 이렇게 전체를 암기를 해놓고 보기에 나오면은 다른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잘 보면은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은 지금 냉소주가 있죠. 소주를 얼렸는데 전체가 다 얼어버렸습니다. 냉소주 비우소 비우려면 좀 어렵겠습니다. 그죠? 그림을 잘 그렸죠, 이거. 자, 그 다음에 경찰 현장과 이제 서비스 현장을 보겠습니다. 재정 과정을 보면은 봉사와 질서는 1945년도에 경찰이 탄생할 때 당시의 이념이었고, 이때는 미군정하였죠. 이 봉사와 질서라는 말이 나온 것도 미군정의 영미법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경찰 이 윤리 강령이 나온 것들을 이 연도 순서대로 이것은 알아야 됩니다. 뭐 정확하게 몇 년도에 나오는지는 알 필요가 없는데 경찰 현장이 91년도에 나왔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되고요. 우리 91년도에 경찰 법이 만들어졌죠. 그때 경찰을 구한에서 91이 되죠. 구한 경찰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이 독립이 되고 그렇게 했죠. 그때에 이제 경찰 현장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것도 두 문자로 하면 윤세, 헌서가 되겠습니다. 윤세는 남자고요. 남자 경찰관이고 헌서는 여자 경찰관입니다. 둘이 이제 연인 사이입니다. 윤세, 헌서 이렇게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경찰 현장을 보면은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이것은 뭐 친의 공근께 이렇게 해서 우리 경찰관이면 대부분 다 친의 공근께는 다 외우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도 보면 이게 액자로 해가지고 딱 걸려 있죠. 그런데 이 내용도 같이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따뜻하게 봉사하는 친절한 경찰 이렇게 됐죠. 그래서 봉사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친절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친절 봉사 이렇게 하면 되고, 우리는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어떠한 불이나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 어려운 경찰이다. 여기는 유난히 의가 많죠. 의가 나옵니다. 이것은 의만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공정한 경찰이다. 양심 이런 말 나오면은 공정하고 비슷하죠. 양심에 따라서 공정하게, 양심 공정. 건전한 상식 위에 전문지식을 갈고 닦아 맡은 바, 이게 전문지식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건면한 경찰이다. 성실 건면, 뭔가 또 연관이 되죠. 통합니다. 성실 건면. 그리고 우리는 화학과 단결 속에 항상 규율을 지키며 검소하게 생활하는 깨끗한 경찰이다. 이 부분은 조금 연결이 안 되는데 검소, 깨로 암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검고 작은 깨. 우리 깨 그 볶아놓은 거 보면은 검은색이죠. 그리고 작습니다. 검소한 깨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은 그림을 보면은 지금 윤세, 헌서죠. 윤세하고 헌서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지금 깨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친의 공건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현장이 있죠. 자, 서비스 현장은 그렇게 잘 못 여고 있죠. 한번 같이 이어보도록 합니다. 모든 민원은 친절하고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공입니다. 인권을 존중하고 권한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그리고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일 먼저 생각하고 또 필요하면 어디든지 바로 달려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업무 처리는 즉시 확인해서 바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자, 공인이 엄정화는 영화 배우죠? 엄정화에게 제일 먼저 달려가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암기할 수 있겠죠. 자, 이 공인이죠. 경찰관의 공인이 지금 엄정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달려가면은
잘못된 것이죠. 주변에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좀 화를 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비스 현장까지 다 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